재미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정두루는 그냥 재미있는 사람. 전문가 아니라 그래도 저는 들키지 않습니다. 직업이 개그맨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직업이 있으니까 제가 일하는 그 곳에서만 전문가로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대중들한테는 그냥 재미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게 부담이 없죠. 모든 회사가 다 그렇죠. 이 유튜브라는 것을 하는 게 회사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부의 리소스는 유튜브 하는데 들어가기 마련이고, 제가 사장이라도 직원이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야죠. 혹시나 실수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이제 입사하기 전부터 했던 거라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죠. 회사가 이제 좀 덜 바쁘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바쁜 건 좋은 거죠. 사실은 안 바쁜 게 문제지. 바쁜 건 사실 스트레스가 아닌데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일이 다양할 때, 정리가 안 됐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무슨 일을 할지가 명확한데 바쁘다. 은근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배우는 것도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저걸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하는 일이 보기에 좋은 건가? 동기 자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이 만족스럽게 완성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동기를 보면 후자 쪽은 아무리 바빠도 크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전자가 되면 일이 많이 없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라서 일이 많아서 유튜브를 잘 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제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 아무 얘기라도 한번 떠들어 봐야겠죠. 오늘의 이제 이야기는 짧게 해볼게요.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한번 봅시다. 저도 읽으면서 여러분께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개인 투자자든 전문 투자자든 대부분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 여기서 말하는 주식시장은 미국을 얘기합니다. 미국 연평균 한국도 비슷해요. 사실 연평균 수익률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전문 투자자는 여러분의 생각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를 욕하는 것도 좀 그렇다.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재봤더니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간 게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도 기관 투자자는 그 위험 관리하는 그 로직도 있고 아무튼 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플러스예요. 시장을 못 따라가긴 하지만 개인은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재무 분석 학회 그런 데 가면 논문이 있습니다. 투자자 행동에 관한 정량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도 같은 얘기가 이제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그냥 마이너스예요. 기관과 상관없이. 심지어 시장이 플러스인데도 마이너스예요. 되게 신기하죠? 예전에 피터 린치 펀드가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트랙 레코드를 가진 펀드였거든요.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었고 연환산 29%의 수익률을 냈는데 펀드 가입자 중에 49%만 돈을 벌고 51%는 돈을 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하느라. 개인 투자자들은 비단 한국 사람만 더 못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나라를 가나 수익률이 마이너스더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를 뽑으라면 마음에 따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익은 높이고 손해는 피하고 싶은데 그 심리가 그들을 사실 반대의 상황으로 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시장을 못 따라가는데 그 전문가를 따르는 것도 엄청 좋은 선택인가 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주식 전문가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그래도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80%는 사실은 90%입니다. 주식시장, 심지어 강세장에서조차 4분의 1 정도 펀드만이 시장 수익률 이상을 안겨줍니다. 이미 사라진 펀드들, 수익률이 안 좋아서 사라진 펀드에 대한 정보까지 하면 실상은 더 안 좋을 겁니다. 거의 90%의 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회사 뉴스레터들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 정보를 주는 투자 정보지들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따라 추천한 정보,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것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달라스 모닝뉴스의 기자인 마크 헐버트라는 사람이 연구자료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20년치를 조사했고 237종의 뉴스레터를 분석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심지어 펀드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 뉴스레터, 거기서 사라고 하는 그 주식들을 따라 샀을 때 안 좋았다라는 게 결론이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올바른 투자 법칙이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데 책에 있잖아요. 수십 년 이상 성공한 위대한 투자자들 책 많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리고 워렌 버핏 책, 피터 린치 책, 펜 피셔 책, 얼마나 많습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시큐리티 아날리시스, 거의 100년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살아남은 그 위대한 훌륭한 책들이 있는데 논문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잘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는 논문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AI가 발전한 지금도 이상하다는 거죠. 전문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상당수는 대졸 이상이고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똑똑하다는 거죠. 기본적인 두뇌가 나쁠 건 아니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죠. 그런데 수익률은 형편없습니다. 왜일까? 요 밝혀진 사실은 본성 때문입니다. 본성. 내 마음 가는 대로 투자를 할 때. 그러면 내 본성을 이길 수 있으면 시장 수익률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법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만 좀 피하면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이유는 공부를 해서 아는 게 많아지면 심리의 영향을 그래도 조금 덜 하게 됩니다. 뭐 어떤 나쁜 성향이 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만 한번 볼까요? 손실 회피 성향. 손실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하고 이렇게 했으면 투자를 제가 하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타기 한 적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지금은 투자를 하지 말고 공부를 좀 더 해라. 라고 저는 조언을 합니다. 진짜 가치 투자 형태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자기가 계산을 한다면 물타기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물타기 하는 경우 최악은 수익난 주식을 팔아서 손실난 주식을 더 사는 이런 물타기를 혹시 했다. 한 번이라도 해봤고 지금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수업료를 꽤 많이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손실 회피 성향이랑 좀 관련이 있고요. 과신과 통제 착각. 자기가 사서 수익이 난 주식은 실력이고 떨어진 주식은 운이 나빠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과신과 통제 착각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마음에 담고 있고 저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면요. 그리고 군중심리와 포모. 시장이 겁나 오를 때 하는 거죠. 시장이 오를 때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하다가 요때쯤 이제 더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요때 매수한 사람도 요때 되면 더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더 살 걸. 요때 100만 원 샀는데 더 살 걸. 요때쯤 가면 한 1000만 원을 붓고 조금만 떨어져도 100만 원 까먹었죠. 그러면 원금이 되면서 더 떨어지면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서죠. 요때 비중이 작고 요때 비중이 크고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데 사실은 반대해야 되죠. 요때 많고 요때 비중이 작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때쯤에 가장 포모가 심하거든요. 남들 다 돈 벌은 것 같은데 뒤늦게라도 쫓아가야 되겠다는 그 심리가 사람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 아직도 투자 안 했니? 라는 얘기가 증권 뉴스를 보면 이제 군중심리로 투자를 하려고 이제 동용을 하게 되죠. 동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때 가장 투자금이 많습니다. 가장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가장 화랑이고 가장 버블에 끝일 때 가장 투자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폭락을 하면 투자 비중이 가장 적죠. 기관 투자가 그나마 나은 거는 그걸 반대로 합니다.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 반대로 하게 되죠. 왜? 연기금은 연초가 되면 7대 3. 만약에 이렇게 정했다. 그럼 주식이 3이고 채권이 7이겠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2가 되고 채권이 8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3이 되고 다시 7이 되고 그러다 다시 올라가서 엄청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여기가 4,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주식을 3으로 하기로 했는데 4가 됐잖아요. 그럼 주식을 팔아서 여기로 옮기면 여기가 7대 또 3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쌀 때 샀다가 쌀 때 파는 거죠. 요거를 그냥 7대 3이라는 하나의 정해진 비중대로 투자를 했음에도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는 들어오는 돈이 계속 있기 때문이죠. 계속 자금이 무한하니까. 그렇겠는데 개인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기관이 그래도 좀 나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좀 있으니까 근데 개인은 정확히 반대로 하죠. 정확히 저 반대로 하는 게 기본적인 개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더 살 걸. 이때 왕창 사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때 더 살 걸. 이제 왕창 사고 폭락하면 아이고 망했다. 이제 다 털고 나가죠. 하지만 이때 사실 비중이 제일 컸어야 되는데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 이거는 인간들의 본성 중 우리 주식 투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의 아주 일부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조사된 것만 수십 가지의 다른 심리적 편향과 본능적 성향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투자 판단을 굉장히 흐리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라. 적어도 내가 지금 하는 게 투자인지 도박인지. 도박도 투자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에드워드 소프 책을 보면 나오죠. 주식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면 왜 주식으로 돈 벌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내가 함부로 과신하면 안 되는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인트로 얘기만 할게요. 얼마 안 남았다. 주로에도 주식시장에 일일 등락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의 주식 방향을 내가 예측을 한다 하면은 거의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예측을 한다 진짜 되게 높은 확률로
하다못해 한 70%로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우리나라 부자사전이가 모두가 다 아는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짧은 기간엔 가능했을 수 있겠죠. 동전 10번 던져서 앞이 9번이 나오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한 1년, 2년쯤 아주 옛날이죠. 그 시절에 나온 주식책들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수많은 저자들이 있겠죠. 그 저자들 중에 지금도 이름을 날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날에도 2025년인 지금에도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투자 전략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과연 10년 후에 그분들이 다 지금처럼 성공하고 있거나 여전히 자기가 했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을지 우리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무 멀리 갈 것도 없겠다. 15년, 요때쯤 10년 전에도 수많은 책들이 나왔고 그때 나온 투자 전략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수익률을 내서 그러면 따따블이 났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거대한 부를 일궜는지를 한 번쯤 보세요. 대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등락을 잘 예측한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자, 하루에 주식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실적 발표 있을 수 있고, 애널리스트 예측 있을 수 있고, 소비자 지출 리포트가 나왔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가 나왔대. 유가가 변했대. 유명한 권위자가 이 주식 좋다고 했대. 기업의 신상품 뉴스가 나왔대. 그 펀드가 하필이면 이 주식 많이 들고 있는데 환매가 들어왔대. 기관 투자자가 그걸 사기로 했대. 매일 매시간 매분 단위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 때문에 사실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거를 예측한다는 건 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실적 발표가 나와도 그 결과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 수익률에 대한 예측은 좀 불가능한 편인데 장기간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 얘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 앙드레 코스톨라니옹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유튜브를 틀고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경청하고 증권방송을 보면 왜 그렇게 전문가들은 자신감이 넘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책을 쓸까요? 늘 사람은 바뀌지만 늘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이거는 사람 본성, 특히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기인을 하는데요. 증권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전문가들로부터 무엇이든 듣고 싶어 합니다. 저에게도 무엇이든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언론은 그들을 방송에 출연시킵니다. 저는 서울드 코믹스 말고는 안 나가는데 증권 관련되지 않은 내용으로만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을 방송에 출연시켜야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또 소득이 생기죠. 상생적 관계입니다. 유명세를 얻으면 또 여러 가지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확신에 가득 찰수록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세상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비트코인 100만 불 간다. 비트코인 그래 100만 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얘기한 거를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기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시장의 방향, 주가의 방향을 나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착각을 멈추는 게 그나마 좋은 투자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착각을 멈추고 자기 과신을 일단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엄청 돈 많이 번 사람이 있던데요. 네, 그분들은 운이 되게 좋았다. 만약에 회사를 관두고 월급이 안 나와. 그리고 지금 모든 돈으로 로또를 샀다. 어떤 사람이 로또를 샀더니 로또가 당첨이 됐대. 나는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매일 로또를 사서 이렇게 거대한 부를 이뤘나. 책도 나왔어요. 내가 그 책을 봐.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로또에 당첨이 돼요. 그죠? 하지만 그 책의 마음말은 거짓된 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제일 좋은 것들은 몇십 년간 살아남은 저자들, 몇십 년간 살아남은 투자 책들이 그나마 괜찮고 그 안에조차 되게 내가 딱 봐도 납득이 되는 이유로 돈을 벌었다. 회사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돈이 너무 많아. 자산이 3천억인데 현금이 2,900억이래.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으면 둘 중에 어떤 게 안 망하겠냐라고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후자가 안 망하죠. 이쪽은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유증을 때리든지 돈을 빌려야 되는 회사고 자금 압박이 있는 회사고 이쪽은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상당수는 그걸 따져보지 않고 앞에 걸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번에 이 회사가 대박이 날 기술을 갖고 있다는 뭔가 뉴스를 들었으면 사겠죠. 그리고 그걸 샀는데 우연히도 10개 중에 한 놈이 진짜로 대박이 나서 살아나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런 방식을 반복하는 투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안전을 따지는 투자자가 좋을까요? 길게 보면 당연히 후자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투자 이론이라는 건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만족하고 가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거는 되게 축소해서 얘기한 거고, 실제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들으면 그렇게 투자했는데 설마 망하겠어? 라는 답변을 들은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명백백한 이론이 책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 지지선 저항선 이때 맥이 들어가면 오른다, 내가 이 주식을 그렇게 오른 걸 해봤다 라는 식의 일화적 증거는 절대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말이죠. 아무튼 그런 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안 망했으면 좋겠어. 내가 여러분이 부자가 될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나도 엄청 대단히 부자가 된 건 아닌데, 일단 제가 하고 싶으면 딱 한마디입니다. 공짜는 없다. 다행인 건 단기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수에 비해 월등히 적으니까, 적어도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특히나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장기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 요인들을 찾는 습관을 좀 들이면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걱정스러운 기간을 참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석 방법론을 배워서 주식 투자를 잘 하고 우위에 있을 수 있게, 통계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게 잘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으면 살다 보면 높은 수익을 주는 주식을 내 포트에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가능하다. 충분히 주식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 하면요. 기관 투자자도 오히려 공부를 잘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와 적어도 같은 실력이거나 조금 못한 실력이더라도 충분히 더 기관 투자자들보다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잘해서 단타로 돈을 벌어보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특히나 AI가 발달한 지금, 물론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전에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신이 상상하는 그 패턴은 이미 글로벌 퀀트 펀드들이 모두 찾아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런 회사들 같은 데 가면 찾아낸 패턴만 약 한 300만 개 정도 있어요. 과거에 나타났다 사라졌던 패턴까지 포함을 하면요.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심지어 이미지 프로세싱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던,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이런 거 똑같은 패턴 과거에서 전 세계 모든 주식에서 다 패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이 진짜로 돈을 버는 패턴인지 아닌지, 적어도 1년간은 돈을 벌었었는지 안 벌었었는지를 가격과 거래량만 가지고, 심지어 요새는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 트랜스포머 모델 잘 쓰면 예측 모델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머신러닝 쓰고 보면은 패턴도 훨씬 잘 찾아내는데, 그 패턴은 아마도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 순간 되게 좋았을 겁니다. 영속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수억 번의 테스트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개인이 돌린 패턴만 한 38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의미 없죠. 트레이딩 쪽은 이제 시장인으로서는 트레이딩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는 주제로 나중에 이제 말을 한번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표와 방법론은 상당수 효용을 잃었고, 돈을 번 패턴처럼 보였다면 아마 그 시장은 하락장에서였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내가 그 패턴을 발견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거 아세요? 책이 나오거나 투자자들에 관련돼서 뭔가 스타가 나올 때는 주식시장이 화랑장일 때가 많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하락장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잘 나오지도 않고 주식 투자 관련된 책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견뎌낸 투자자들은 이미 있고 주로 해외에 있다는 게 문제긴 하죠. 한국.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단기간에 걸쳐 그래도 이익을 얻게 주식시장만한 게 없긴 합니다. 하긴 해야 돼요. 안 하면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죠.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은행 금리를 보고 있으면 속 터지죠. 그래서 뭔가 자산에 투자하긴 해야 돼. 다만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겠다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로 빨리 1억으로 이걸 굴려서 만들어야지. 근데 그거 말고 회사 열심히 다녀서 저축해가지고 1억 만든 다음에 1억으로 내가 500만 원씩 계속 벌겠다 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건 가능의 영역에 있거든요. 500만 원으로 500만 원 버는 거는 불가능의 영역에 있고, 1억까지 모아서 그 1억으로 500만 원, 1억이 우습게 보이세요? 1억으로 10% 벌면 1000만 원. 내가 그걸로 계속 1000만 원씩 버는 우리 집에 또 다른 식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2억이 되면 2000만 원. 퍼센트만 해도. 심지어 증권은 세금도 안 내. 그죠? 나중에 그렇게 저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10년쯤 지나서 5억의 유동자산을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집안. 나랑 우리 와이프 말고 돈 버는 사람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살림살이가 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목표로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 목표까지 달성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단기간에 될 건 아니죠. 운 좋으면 단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운인 거고,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게. 공부 안 하고 대충대충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공부는 좋은 책들 많잖아요. 책들 많이 보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들었고,